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경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에서 일하고 있는 노범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또 그 미디어를 통해 본 장애인 혐오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이 발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전에 했던 작업이 아닌 좀 새로운 작업, 특히 오늘 이제 발표하시는 뒤에 이어지는 그 내용에 좀 맞는 내용을 좀 새롭게 좀 분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작년에 그 지하철 시위와 관련된 댓글들을 한번 살펴보자. 그러니까 그 투쟁의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아닌 그 반대편에서 혐오를 쏟아내는 사람들의 이 글을 본다는 건 사실은 정신 건강에 참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본격적인 자연어 처리, 데이터 분석 과정에 앞서서 쭉 댓글들을 이제 계속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는데 물론 힘든 과정이긴 했지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비슷한 패턴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마치 고장난 라디오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되게 이제 이런 작업들은 데이터로 포착이 잘 되거든요. 뭔가 복잡하고 어떤 함의가 굉장히 풍부하고 이런 글들의 내용은 좀 어렵겠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뭐 계속 반복되는 듯한 내용.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댓글 전체 가운데서 관통하고 있는 주요한 생각의 조각들, 그 편린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요. 본격적인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댓글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제 주요하고요. 본 발표가 어떤 뭐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런 분석적인 그런 보고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런 어떤 차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현될 수 있는 어떤 고통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어떤 하나의 탐색적인 차원에서 분신 사건을 다룬 기사문의 어떤 흐름들을 한번 간단하게 짚어본 내용을 보론으로 이렇게 포함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어서 마스크를 좀 쓰고 발표하더라도 좀 양해 말씀 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 혐오 표현, 기저에 놓여 있는 어떤 뼈대를 포착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의성이 높으면서 특히 이제 최근에 혐오 반응을 가장 활발하게 촉발했던 전작년 지하철 시위에 대한 반응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달리게 되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혐오 표현들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 대표적인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도 이제 경제 논리와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추동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란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점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자연어 처리 과정들을 통해서 이 기초 정제 작업을 거쳤고요. 본 연구에서는 특히 함께 등장하는 단어들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생각에 탈해가 있는지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분석 자료는 전작년으로 검색되는 모든 영상입니다. 이제 제가 범위는 일단 2년으로 잡았고요. 토탈 전체 다 합쳐가지고 529개의 영상이 포착이 되었고요. 근데 일부 영상들은 댓글을 다는 걸 중지시켜 놨기 때문에 포착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3단어 이하의 짧은 그 단문들은 분석에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좀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5,000건이 넘는 고유한 댓글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중복도 제거한 거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보량에 대해서. 그래서 이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게 정말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과정에서 좀 느꼈고요. 이후에 이제 분석의 방법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어 처리, 텍스트 마이닝 중심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어관, 연관 구조를 네트워크의 형태로 살펴보는 과정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체 생각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조각들을 밝혀내는 것이 이 연구의 또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하위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뭉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단어들을 포착하여서 이 생각들을 계속 형성하고 만들어내는 구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생각의 부품들을, 회로들을 추출하는 그런 작업으로 은유적으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전체 단어의 연관 구조를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서는 몇 가지 과정을 거쳤는데요. 15회 이상 출연한 단어를 일단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단어를 선택할 경우에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댓글 분석이 좀 어려운 지점이 오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 모형을 활용해 가지고요. 명백한 오타들은 다 동일하게 처리를 하고요. 이게 참 경계가 좀 애매한데요. 의도적인 오타들이 있습니다. 혐오 발언으로서의 오타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되도록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을 거론하거나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욕설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제가 일단 마스킹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특히 좀 보시면 이 조각들이 나누어지는 것을 탐색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특별히 이 전체 구조를 브리칭하는 연결하는 주요한 단어로서 형태, 결과, 이권, 권리 이런 단어들이 포착이 되거든요. 이 형태는 뭐냐면 주로 이제 이 시위 방식에 대한 굉장한 어떤 노골적인 굉장히 폭력적인 표현들과 좀 관련이 있고요.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위가 무엇에 대해서 연원했는가에 대한 나름의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어떤 배후 조직이 있다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 포함이 되고요. 이권은 이 지금 시위와 관련돼서 추동되는 동력이 무언가에 대한 이들의 이야기들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뭐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이런 유의 이야기들이 되겠죠. 여기 권리라는 게 있는데요. 이 권리는 안타깝게도 이런 겁니다. 뒤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혐오 표현들의 상당 부분이 이 대척점을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일을 하러 가는 세금을 열심히 내는 일반 시민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일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에 대한 권리, 침해를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런 조각들이 나눠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분석가 입장에서 볼 때는 몇 개의 주요한 이 부품들로 쪼개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함의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특별히 많이 뭉치게 되는 하위 커뮤니티를 같은 색깔로 함께 처리한 결과입니다. 지금 볼 때는 다소 약간 난삽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워낙 그 단어 간 연관 구조라고 하는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2차원 평면상에 이제 구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흩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좀 클러스터로 포착되는 것이 10개의 하위 군집이 있었어요. 10개의 하위 군집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4개 정도는 일반적인 단어들이 군집이었고요. 6개가 굉장히 이 혐오 댓글의 주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6개의 이 클러스터가 무엇인지를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각각의 조각들을 살펴보기 전에 전체 네트워크에서 중심도라고 하죠. 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가운데 위치할수록 중심도가 높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중심도가 높은 단어들을 한번 대체적으로 한번 선별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장애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한 단어가 아무래도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이제 이어서 보시면 아까 그 중요하게 연결하는 단어로서 결과, 형태 뭐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뭐 지하철 이제 이런 거는 주로 시위와 관련된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단어들이 실제로 어떤 클러스터, 어떤 부품에서 각각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이 댓글의 내용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시위 그 자체에 대한 묘사와 좀 관련이 있고요. 그 내용들은 대부분 언론에서 반복적으로 내보내는 그런 이제 모습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탐색적으로 이 이름을 행위에 대한 규정, 후진성 이런 표현을 좀 붙여보았습니다. 보시면 이 네트워크에서 가장 그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운행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운행을 방해한다 이런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참고로 지금 우상단에 있는 그림은 전체 네트워크에서 이 하위 네트워크가 어디 분포하고 있는지를 붉은색으로 별도로 좀 칠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렇게 환부에 이렇게 붙어 있는 어떤 조각 같은 이런 좀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게 보시면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외국에서는 저렇게 안 한다. 외국에서는 저런 식으로 하면 공권력에 대한 대항이고 훨씬 더 혹독하게 뭐 처벌받는다. 뭐 이런 내용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후진적이다와 관련된 그런 논의들이 대단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의 어떤 방해 행위로서 이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좀 살펴보시겠지만 되게 이제 이런 논의들을 보시게 되면 테러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들은 언론에서 이 보도되는 그런 이미지들과 대단히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행위에 대한 규정을 이제 폭력으로서 규정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중심성이 높은 단위는 시위인데요. 시위의 형태를 놓고 폭력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청년, 임종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여기 이제 아마도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그런 언론 내용과 관련이 높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런 그 폭력적 행위들, 그래서 뭐 난리, 민폐, 이 테러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걸 굉장히 감정적으로 추동하는 단어 군집으로서 뭐 욕설도 있고요. 제가 이제 발표하면서 이 좀 언급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무슨 이제 어떤 뭐 벌레에 비유한다든지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계속 그런 어떤 감정들을 드러내면서 이 행위의 어떤 폭력성을 이렇게 불붙이는 그런 구조들로 이 조각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계속 이 댓글들은 계속 대척을 만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지하철 공단 직원, 뭐 공무원과 장애인 이런 식이고요. 납세를 하는 시민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갈라치기를 하면서 계속 어떤 그런 감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계속 부과하는 이런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에 보시면 주요하게 포착되는 단어로 뭐 출근 시민, 뭐 일반 시민, 다른 사람, 타인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장애인의 어떤 시위를 굉장히 이렇게 배제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 이제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내용들은 이제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하지 않는 사람들, 세금도 안 내는 사람들, 뭐 이런 식의 표현들과 계속 반복적으로 그때 조금씩 변주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계속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의 동인으로서 주로 이야기되는 것은 이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음모 이론에 가까운 내용도 되게 많긴 한데요. 이게 어떤 뭘 따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혹은 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펼쳐져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범위를 이 양 전체 댓글의 양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또 지점들이 뭐냐면 그 탈시설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논의 뭐 이런 것도 아울러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런 시위를 이권 확보를 위한 불법 행위를 규정하는 그런 논의들이 계속적으로 단어를 바꿔가면서 반복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어떤 행동의 맥락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일 텐데요. 제가 일단 불온 세력이라고 망라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전 정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북한도 있습니다. 북한도 있고 관련 다른 어떤 시민단체들, 뭐 환경단체들 뭐 이런 표현들이 있고요. 이제 중요한 이 연결하는 단어들로서 뭐 간첩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거칠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구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이런 맥락하에서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이 이제 내용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 물론 하나의 댓글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댓글들을 이제 다 모았었을 때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을 뜯어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전체 양 중에서는 많지는 않았지만 댓글들 중에는 이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심성이 높은 단어로 포착이 되는 게 세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테러 활동을 지원한다, 류의 이런 식의 논의들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조각들을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한번 다시 의미를 부여한 것인데요.
전체 이 덩어리, 저 덩어리에서 포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맥락에 대한 부분들, 동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 방식에 대한 정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로서 뭐 고통받는 일반 시민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대응으로서 지원 중단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다면 단순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우리가 요즘 챗 GPT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습된 언어 모형들이 계속 말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것 같았어요. 근데 챗 GPT는 학습이라 하던데 이건 학습이 안 된 그냥 닫혀 있는 언어 모형이 계속 뭔가 단어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자면 하루에도 뭐 수천 수만 건의 단어를 만들 수도 있겠다, 문장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댓글에서 나왔던 주요한 조각들을 한번 이렇게 5가지를 한번 크게 6가지인데 그 내용은 이제 크게 묵자면 5가지로 한번 크게 대별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보론으로 분신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고 그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분신 사건에 좀 포커스를 하게 된 이유가 분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억울함 혹은 이제 어떤 울혈 혹은 고통 이런 것들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대략 한 20년이 넘는 우리 사회에서 분신 사건의 주요한 내용적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고통들이 어떻게 분포라고 해야 될까요? 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신 사건으로 이제 약 20년 가까이 모은 전체 기사문은 5,300건이고요. 이 가운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전처리 과정들을 좀 거쳤습니다. 이건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떤 기준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그러면 2개의 문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일리노이주에서 연설을 하였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밴드가 일본에 가서 콘서트를 했다. 그럼 당연히 두 번째 있는 단어가 음악이 더 가깝겠죠. 그래서 이거는 언어 모형을 활용해 가지고 하나의 기준이 되는 단어가 어느 쪽과 더 가까운지를 살펴보는, 관측하는 그런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활용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기사문들의 어떤 시기적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이 연구,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핵심이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분신 사건이라든지 혹은 어떤 스스로 이렇게 그 목숨을 끊는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주요하게 많이 포착되는 집단이 보면 학생, 청소년, 그다음에 청년, 노인, 노동자, 장애인 이렇게 좀 포착을 하고요. 이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노동자가 굉장히 2000년대까지 초반까지 굉장히 분신 사건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장애인의 경우에는 2014년 이후부터 좀 증가가 관찰이 되고요. 2014년에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억울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탐색적으로 괴롭힘, 질병, 채무, 가족, 빈곤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요. 여기서 괴롭힘으로 통칭되는 것들은 뭐 차별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아우른다 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의 어떤 분신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괴롭힘, 차별이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일치성을 보이는 그런 결과들을 좀 얻어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 시기와 그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단어, 기준이 된 단어 간의 관련성을 검토한 결과인데요. 이 빨갛게 이 진하게 칠해질수록 관련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4년 후반기에 특히 장애인 관련되어 있는 이런 텍스트 양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 이런 추세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주로 연구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죽음과 좀 관련이 있어서요. 특히 우리 그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텍스트를 보게 되면 2014년 즈음부터 그 전후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분신 이외에도 투신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내용도 되게 많은 게 포착이 되고요. 이때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중요하게 포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에 또 이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분석 결과를 놓고 간단하게 소결을 올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구는 장애인 혐오 표현을 좀 분해하는 작업을 시도하였고요. 결과로서 어떤 잠재적인 그 일련의 어떤 사고의 구조 혹은 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혐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런 혐오의 어떤 단어들이 구성되는 논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구조들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좀 더 깊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였고요. 어쨌든 이 댓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장애인을 시민 밖에 존재하는 외부인으로 이제 규정화하고 악마화하는 방식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역사에도 뭐 나치즘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보시게 되면 흔히 발견되는 패턴이라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패턴이 지금 한국에서 발견된다는 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생산해내는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성적으로 고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울러서 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